옴마니 밤매움, 네 머리에는 마구니가 들어있어. 철퇴 빠방. 그리고 옴마니 밤매움, 야 너는 영모를 꿰었구나. 나가서 베어버려. 철퇴 빠방. 이런 식으로 정적을 제거한 거죠. 왕권을 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의 놀이를 한 게 단순히 미친 정신병자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시대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삼국을 통일한 건 신라죠. 보통 영토를 다 먹어야 통일인데 신라 삼국 통일은 그러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신라가 삼국 통일에서 먹은 영토는 요 한반도의 약간 이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 삼국 통일이 반쪽알이니 뭐 우리의 요동 만주 지방을 다 뺏겼느니 욕을 많이 먹고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신라가 삼국 시대를 끝난 건 맞죠. 그리고 신라가 아무리 약체였다고 해도 최후의 생존자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결국에는 최후의 생존을 했기 때문에 국력이 상당히 안정돼 있었고 나름 강대국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신라가 좋았던 시절이 지나고 망조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망조가 들고 국력이 약해지는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중앙 권력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지방 권력의 힘이 강해져요. 이렇게 지방에서 여기저기 힘께나 쓰는 녀석들이 자기들이 왕이다 하고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신라 말기의 지방에서 힘을 키우던 녀석들을 누구라고 불렀냐? 호족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저기 지방 군벌 같은 녀석들이에요. 경기도 수원이면 수원 지방을 꽉 잡고 힘께나 쓰는 호족이 있고 충청도 천안 지방에도 힘께나 쓰는 호족들이 있고 그래서 각 지방별로 이렇게 호족이 다 있는데 신라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 호족들에게 힘을 못 쓰고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각자 왕노릇한 애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당시 개경 부근에서 힘께나 쓰던 호족 중에 왕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태조 왕건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궁예라는 사람이 있어요. 옴마니 반매움으로 유명하죠. 신라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왕룡이나 궁예 같은 사람들이 막 나서는데 왕룡과 궁예가 가만히 보기에 굳이 신라의 힘을 따를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아. 우리끼리 차라리 독립해서 나라를 하나 세우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왕도 우리가 해먹고. 그래서 얘네가 힘을 합쳐서 세운 나라가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해서 후고구려를 세우는 거죠. 밑에 쪽에는 백제 후예다 해서 후백제를 세우죠. 그러니까 삼국시대에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는데 다시 후삼국시대라고 불리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먼저 후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후고구려는 왕룡과 궁예가 같이 힘을 합쳐서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어떤 거냐면 일방적으로 상사가 있고 꼬봉이 있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업자 관계 같은 느낌이에요. 왕룡이 한 50% 지분 갖고 오고 궁예가 한 50% 지분을 갖고 와서 서로 합자 회사를 세운 거예요. 처음에는 뜻이 맞았으니까 좋은 뜻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겠죠. 근데 어쨌든 큰 두 개의 세력이 합쳐진 상황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잘 융합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누가 그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기느냐. 그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인수합병을 했어요. 현대차가 좀 커서 현대차 CEO가 기아차 CEO도 맡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대차가 기아차를 약간 먹은 듯한 모양새잖아요. 화학적으로 잘 융합해서 하나의 회사가 되면 괜찮은데 현대차 애들이 여기서 우리가 기아차를 먹었다고 해서 오버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현대차 출신들이 기아차로 들어와서 막 꼰대짓을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네 기아차 그 K5 디자인이 좀 구리지 않아? 그거 너무 양카 같아. 야, 소렌토는 현대차가 엔진 주니까 만드는 거지. 감사해야지 너네들. 야, 너 스팅어 거의 망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망할 차를 만들어. 이렇게 계속 타박을 놓고 구박을 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기아차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기 회사가 먹힌 것 같은 그 느낌,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현대차 출신들이 무시를 하니까 더 열받는 거야. 궁시렁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불만이 생기죠. 야, 스팅어 망했다고? 야, 그렇게 따지면 야, 지네들 현대차 아슬라는 더 완전 폭망한 거 아니야? 야, 그리고 디자인이 어떻다고? 야, 지네들 현대차는 매기 소나타도 만들고 삼각대도 만들어 놓고 어디다 대고 기아차한테 대놓고 디자인 지적질이야? 이렇게 막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티격태격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거예요. 후고구려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원래 왕건 세력과 궁예 세력이 연합해서 한
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협의사항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궁예가 왕을 차지한다. 대신 수도는 어디다 정한다? 왕건 세력의 중심지인 개경, 당시 송도라고 불리고 지금은 개성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합자회사니까 서로 지분 나눠 먹기를 하는데 왕자리는 궁예가 먹고 수도 자리는 왕건의 아버지 왕융 세력이 주도적으로 있는 그 지역에 정한 거예요. 자, 처음에 궁예는 그거에 오케이를 했으니까 왕위를 받아들인 거죠.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죠. 자기가 왕자리를 차지했으니까. 근데 궁예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뒷강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수도가 내 근거지가 아니라 왕건의 근거지야. 다른 호족의 근거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참에 한번 확 갈아엎고 싶은 거야. 수도를 확 옮겨버리고 나라 이름도 확 바꿔버립니다. 자, 수도를 옮기고 나라의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야? 그 원래 있던 기득권 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다 물갈이를 해버리겠다는 거야. 이전에 왕건 세력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인정하지 못하겠고 이제 내 친위대를 만들어서 완전 충성심 있는 별도의 세력을 만들겠다. 왕건 세력, 호족 세력을 완전 배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예요? 바로 이런 거죠. 옴마니 밤매움, 네 머리에는 마구니가 들어있어. 철퇴 빠방 죽여버리고. 그리고 옴마니 밤매움, 야 너는 영모를 꿰었구나. 나가서 베어버려. 철퇴 빠방. 이런 식으로 호족을 다 제거한 거예요. 정적을 제거한 거죠. 그렇게 왕권을 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예 놀이를 한 게 단순히 미친 행동의 정신병자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왕권 강화? 좋아요. 그건 좋은데 어떻게? 적당히 해야지. 마구니 놀이에서 철퇴 놀이 빠방 빠방 이렇게 너무 많이 죽이고 너무 이런 놀이를 하니까 호족 세력들이 불안하면서 한편으로 열이 너무 받는 거예요.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궁예를 왕으로 밀어줬잖아. 근데 쟤 왜 저래? 지가 왕놀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지가 왕인 줄 아나 봐. 야, 안 되겠다. 우리 뻔때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 호족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호족의 대장인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궁예를 쫓아내고 후고구려를 먹어버리고 고려를 건국하는 거예요. 자, 왕건이 이렇게 후고구려를 일단 먹으면서 한반도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후삼국시대의 지도인데 노란색 지역이 후고구려예요. 그리고 초록색이 신라고 보라색이 후백제거든요. 이 세 나라가 치고받고 싸우면서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엄청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라는 이미 국력이 한번 쇠퇴한 나라예요. 삼국통일까지는 잘 나갔는데 그 이후로는 완전 세력이 쪼그라들어서 완전 종이호랑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때 한반도에 패권을 두고 싸운 나라는 누구였냐? 후고구려 세력과 후백제 세력이 한반도 세력의 패권을 두고 싸웠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후고구려든 후백제든 나중에 신라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나라잖아요. 원래 신라가 좋았으면 떨어져 나왔겠냐고요. 신라가 뭔가 안 좋고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떨어져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고구려랑 후백제는 신라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후고구려 후백제끼리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가만히 있다가 좀 숨 돌릴만 하면 옆에 있는 신라를 한 대씩 퍽 쳐주는 거야. 이렇게 지들끼리 치고받다가 옆에 딱 봤더니 신라 있네? 쟤네 요새 뭐해? 퍽. 이런 식으로 괜히 한 번씩 건들면서 신라는 완전 동네 북신세가 되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세 나라가 사이가 모두 안 좋았다. 그렇게 세 나라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왕건이 그때 생각해낸 전략이 뭐냐면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운 후고구려, 고려의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직 왕권 기반이 탄탄하지가 못했다는 거야. 왜냐면 아직 궁예의 세력들, 그 꼬봉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건이 생각한 전략이 적을 많이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부도 안정이 안 되는데 외부에서 적을 많이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신라와 잘 지내봐야겠다. 라는 전략을 전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아요. 말하는 거죠. 야, 아까 내가 퍽한 거는 좀 내가 미안했어. 그래서 야, 내가 매점에서 빵 좀 사왔는데 한번 먹어봐. 막 쪼꼬우유도 주고 막 떡볶이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달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라와 외교 관계를 잘 수립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고구려 세력과 신라 세력이 연합해 있고 후백제 세력은 별도로 남아있어서 소외돼 있죠. 결국 후백제가 국력에서 계속 밀리게 되고 결국 멸망되고 맙니다. 그리고 신라도 나중에 후고구려 세력, 고려의
편입되고 흡수돼서 통일되고 마는 거죠. 결국 그런 방식으로 왕건이 삼국을 다시 통일하는 일이 있어요. 왕건은 지방 대장, 호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건은 호족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확실히 권력을 잡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눈치를 싹 보다가 반드시 삐딱선을 탈 거다. 중앙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눈치를 싹 보고 있다가 반항하고 찢어져서 지네들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죠. 왕건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나라를 차지하고 고려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왕건은 살아있는 내내 지방 호족을 컨트롤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죠. 바로 결혼 동맹인 거예요. 지방 유력 호족들을 딸하고 다 결혼하는 거예요. 경상북도 호족, 전라남도 호족, 강원도 호족 다 결혼하면 가족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딴 마음은 못 품겠지? 라고 믿으면서. 그래서 왕건의 아이프가 무려 29명이었죠. 왕건의 아들은 34명. 그러니까 왕건이 죽고 나서는 후계자 문제로 엄청나게 난리를 겪고 혼란을 피우죠. 하지만 왕건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사히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